선생님이랑은 쌤튜브에서 중학교 사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송수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중학교 사회를 왜 배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사회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배워서 어디에 쓰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런 사회 과목에 대한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선생님이 약간 교과서적인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사회를 왜 배우는 건가요? 에 대한 대답인데요. 자, 1차적인 목표는 우선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함으로써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의 첫 번째 목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과목,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2차적 목표는 이런 지식과 함께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아는 만큼 내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사고들, 어떤 현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가치와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인권 존중, 그리고 관용, 타협 정신,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정의의 실현,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참여, 책임 의식 등인데요. 사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적 목표와 2차적 목표, 즉 지식과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과의 목표는요. 자, 우선 나의 지식, 나의 태도, 나의 가치를 통해서 개인의 발전도 중요하지만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국가를 어떻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발전, 그리고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가치와 태도를 이 사회 교과 안에서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한번 차례를 훑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그리고 다음 학년으로 가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비상교육 교과서에 있는 차례, 목차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우선 사회 1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 1에서는요. 1단원에서 우선 지도와 위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2단원에서는요. 세계의 여러 기후지역에 대해 공부하고요. 이 기후지역에서는 서로 어떤 다른 생활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생활 모습, 즉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3단원에서는 산지 지형, 그리고 해안 지형을 통해서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 있는 매력적인 자연 경관들을 구경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자, 4단원에서는 다양한 세계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이런 세세하고 구체적인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화의 공존과 갈등 현상에 대해서도 함께 탐구하게 되고요. 5단원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연재해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고 왜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피해를 줄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탐구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단원인데요. 6단원은 자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세계 각지에는 서로 다른 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고요. 이 자원들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이 모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방금 6단원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1단원부터 6단원까지는 주로 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단원부터 한번 볼게요. 7단원은 개인과 사회생활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8단원에서는 문화의 이해라고 해서요. 4단원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봤지만 이 8단원에서는 그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떻게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단원과 10단원인데요. 9단원과 10단원은 정치 단원입니다. 자, 9단원에서는 먼저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배운다면요. 10단원에서는 실제 정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치가 일어나는 그 과정,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참여 주체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11단원은 법과 관련된 단원이에요. 그래서 법의 의미, 목적, 종류와 특징 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12단원은 사회의 변동. 자, 사회는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알아본 바와 같이 7단원에서 12단원은 자, 일반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일반 사회는 정치, 경제, 그리고 법, 그리고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회 과목 안에서도 지리 그리고 일반 사회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요, 내가 사회 안에서도 지리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 사회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도 한번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 2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비상교육 교과서의 차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2에서는 1단원에서 인권 그리고 헌법을 다루고 있고요. 2단원에서도 헌법과 국가기관, 3단원에서는 사회 1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경제 단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3단원에서 다루고 있고요. 4단원에서는 개인들이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5단원에서는 개인의 경제 생활에서 벗어나서 국민 경제, 국가 차원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국제 거래를 배우게 되고요. 자, 6단원에서는 국제 정치를 배우게 되면서 이번에는 사회 1과 다르게 앞부분에 일반 사회 영역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단원부터 12단원까지 보게 될 텐데요. 자, 7단원에서는 인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단원에서는 도시. 자,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고 이 도시화로 인해서 어떤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9단원에서는 글로벌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 변화들이 생기는지. 자, 10단원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자, 그리고 11단원은 세계 속에 우리나라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12단원은 더불어 사는 세계라고 해서 지구상의 지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사회 2에서는 뒷부분에서 주로 지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사회에서는 이렇게 일반 사회 영역과 지리 영역이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자, 단원으로 구별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비상교육에서 나와 있는 이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표지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목이 통합사회입니다. 통합사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일반사회 영역 그리고 지리 영역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갔을 때는 우선 이 통합사회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세부 과목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회문화 그리고 정치와 법, 경제 과목으로 일반사회 영역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지리 과목도요. 지리 영역도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세부적인 과목이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중학교 사회에서 각 영역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배우긴 했지만요.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세부 과목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내가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일반 사회 부분, 즉 사회문화나 정치, 법, 경제에 관심이 주로 있는지 아니면 지리에 주로 관심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회과 관련 직업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일반사회 전공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사회과 관련 직업으로는 법, 경제, 정치, 문화와 관련된 직업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데요. 우리가 법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업들이 있죠. 변호사와 판사, 검사. 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관심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법하면 변호사, 판검사를 생각하지만요. 이런 법무사, 자, 등기나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같은 이런 법적인 업무를 의뢰인을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를 봐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변리사라고 해서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특허권 취득 같은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무사가 있는데요. 조세, 즉 세금에 관련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세무 회계에 대한 업무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경제 관련 직업을 한번 볼게요. 자, 내가 경제에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주식 붐이 일면서 학생들도 주식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자, 투자 분석가, 즉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은요. 증권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자, 분석하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펀드 매니저라고 나와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는 이제 개인이나 어떤 기업의 자산을 운용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들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직업으로는 경영 컨설턴트라고 해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자금을 온라인을 통해서 구해주는 이런 중개 전문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직업이 많이 있긴 한데요. 선생님이 일부 직업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회문화와 관련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화를 다루는 직업인데요. 자,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문화유산을 올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가라고 해서요. 문화재의 역사적인 배경, 인물, 당시의 시대상 등의 스토리를 더해주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대중들이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해주는 작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화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인데요. 주로 K-팝, K-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 상품을 마케팅하는 사람,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조사연구원이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이것을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실제 직접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일반화를 하는 그런 연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치 관련 직업입니다.
자, 정치 관련해서는 정치인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국가기관들을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직업에는 사회단체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 정치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 경제, 환경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활동가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과 관련 직업을 지금 빠르게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 과목에 관심이 있고 이런 직업들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더더욱 사회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번 우리의 만남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자, 사회 과목은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과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우리가 사회를 왜 배우는지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사회를 어떻게 공부하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